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화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에 관한 정의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수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을 보면 각 항 사이에 3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열이 0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수열의 n번째 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a0은 1, an은 an-1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n을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화식에 관한 정화식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은 수열의 항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입니다. 수열에서 항 an이 그 전의 항들의 함수로 나타날 경우 그 함수를 수열에 관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수열에 관한 점화식을 푼다는 것은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점화식을 구하고 점화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 수열을 봤을 때 시작항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이 되겠죠? 그리고 각 항의 차이는 4라고 발견을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수열의 점화식은 a0은 1, an은 an-1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화식의 해는 an은 1 플러스 4n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리 4%인 예금에 1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an을 n년 후에 원리금이라고 할 때 이를 점화식으로 나타내고 그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원리금의 초기 조건은 1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매년 4%씩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은 매년 1.04배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점화식은 a0은 10만 그리고 an은 1.04 곱하기 an-1입니다. 따라서 점화식의 해를 구하면 an은 10만 곱하기 1.04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화식 cn은 3cn-1 플러스 1, c1은 1에 대한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면 먼저 이 주어진 cn을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 지금은 3제곱이 나왔고 다음에는 3세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요 식처럼 나타나지게 되겠죠. C1이 1이기 때문에 밑에 식처럼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1부터 3n-1로 등비가 3인 수열이 되겠죠. 이것을 등비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보면 2분의 3n-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널리 알려진 점화식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첫 달에는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만이 존재한다. 2달 이상이 된 토끼는 번식이 가능하다. 번식 가능한 토끼는 매달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 토끼는 오래 산다. 이것들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피보나치 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첫날의 토끼 개체수는 한 쌍입니다. 두 번째 달도 여기 2달 이상이 된 토끼는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의 토끼 개체수는 여전히 한 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이제 번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달에 한 쌍의 토끼는 한 쌍의 새끼를 낳으므로 총 두 쌍의 토끼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달에는 첫날에 태어난 한 쌍의 토끼가 한 쌍의 새끼를 더 낳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3쌍의 토끼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첫 달에 태어난 토끼 한 쌍과 세 번째 달에 태어난 토끼 한 쌍이 각각 한 쌍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총 5쌍의 토끼가 존재합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n번째 달에 A의 토끼가 있고 n 플러스 1번째 달에 B쌍의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n 플러스 2번째 달에는 A 플러스 B쌍의 토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이란 수열의 항사위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을 말합니다. 주어진 수열에 관한 점화식을 푼다는 것은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널리 알려진 점화식 중에 하나로 아래와 같은 값을 짓는 식입니다. 이제 문제를 여러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탑은 3개의 기둥과 크기가 다양한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퍼즐입니다. 각각의 기둥에는 원판들이 쌓여 있는데 각 작은 원판은 큰 원판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원판은 다른 기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판은 다른 기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판은 항상 큰 원판 위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에 n개의 원판이 쌓여 있고 모든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이동 횟수를 cn이라고 했을 때 cn에 대한 점화식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하노이 탑은 이런 기둥입니다. 이렇게 큰 원판 위에 작은 원판이 쌓여 있는 건데 이것을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이용 횟수를 점화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이동 횟수를 cn이라고 했잖아요. 맨 아래 원판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을 두 번째 기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맨 아래 원판 하나를 제외한 n-1개만 옮기는 거니까 cn-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개의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원판을 옮기는 것이니까 1이 되고 두 번째 기둥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세 번째 기둥으로 전부 올리면 cn-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셋을 전부 더해서 cn은 2cn-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cn은 3cn-1 플러스 2, c1은 1이라고 했을 때 cn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아까 풀었던 것처럼 문제를 쭉 푸시면 마지막에는 2가 나옵니다. 아까는 1이어서 등비수열의 차로 나올 수 있었지만 2가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2를 1 플러스 1로 바꾸신 후에 1을 제외하고 요것들 앞에 있는 요것들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먼저 푸시면 2분의 3n-1이 나오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1을 마지막 1을 더해서 2분의 3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n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